텐트럼.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정확히 무슨 말인지 잘 모르는 분이 많으실 거예요. 텐트럼이란 흔히 분노 발작이나 떼쓰기라고도 불립니다. 쉽게 말하면 자기 감정을 조절하지 못해 폭발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텐트럼은 누가, 왜 일으키는 것입니까? 텐트럼은 주로 의사소통 기술이 부족하고 감정 조절에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이 일으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자신의 마음을 말로 표현하기 어렵고 감각이 예민한 친구들이 더 자주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런 텐트럼은 왜 할까요? 아이가 나빠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이유 없이 텐트럼을 하는 것도 물론 아니고요. 아이가 텐트럼을 왜 일으키는지 행동 전문가들이 연구를 통해 알아냈는데요. 그 결과 대표적으로 4가지 기능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선생님이나 부모님의 관심을 얻기 위해서 관심 끌기 기능이 있습니다. 두 번째, 어려운 과제나 싫은 상황을 피하기 위한 회피 기능이 있습니다. 세 번째,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기능이 있고요. 네 번째, 자기 스스로 예민한 감각을 조절하기 위한 기능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일으키는 텐트럼은 여러 형태의 행동으로 표출됐습니다. 소리 지르고 악을 쓰며 우는 행동도 있지만 다른 사람을 때리거나 꼬집고 깨무는 신체적 공격도 있습니다. 또 자기 머리를 때리거나 벽에 부딪히는 자해 행동, 물건을 던지거나 부수는 파괴 행동, 소리를 지르고 바닥에 드러눕고 거친 욕설을 내뱉거나 다른 사람의 행동을 방해하는 행동으로도 나타납니다. 이런 텐트럼은 보통 총 6개 단계에 거쳐 진행되는데요. 먼저 행동이 유발되고 흥분 상태에 이르면서 행동이 가속이 붙습니다. 그러면서 위기 상황이 옵니다. 위기 상황이 끝나면 이후에는 서서히 진정되면서 점차 평정심을 찾는 회복 단계에 이릅니다. 텐트럼이 진행되는 6단계 증상은 무엇입니까? 텐트럼은 보통 총 6개 단계에 거쳐 진행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설명하면 먼저 행동이 유발되고 흥분 상태에 이르면서 행동에 가속이 붙습니다. 그러면서 위기 상황이 오고요. 위기 상황이 끝나면 이후에는 서서히 진정되면서 점차 평정심을 찾는 회복 단계에 이릅니다. 다음은 이 6개 단계의 상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 유발 상황입니다. 이 단계는 불을 붙이는 불씨가 생기는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단계는 흥분 상황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아이 얼굴이 붉어지거나 목소리가 커집니다. 세 번째 단계, 텐트럼 행동이 가속되는 상황입니다. 이 단계는 행동이 본격적으로 표출되기 시작합니다. 발을 동동 구르거나 거칠게 소리를 지릅니다. 네 번째 단계, 위기 상황입니다. 이 단계가 폭발의 정점입니다. 바닥에 드러누워 소리를 지르거나 옆에 있는 사람을 공격하기도 합니다. 이때는 통제가 불가능합니다. 다섯 번째 단계, 진정되는 상황입니다. 폭풍우가 지나간 단계이지요. 아이가 에너지를 다 쏟아내 힘이 빠진 상태입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아이를 다그치면 절대 안 됩니다. 아이 스스로 진정하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여섯 번째 단계, 회복되는 상황입니다. 이제 아이가 평소대로 평정심이 돌아온 상태입니다. 아이가 부끄러워하거나 미안해하기도 합니다. 이때가 바로 아이와 이야기를 해볼 수 있는 적절한 시간입니다. 텐트럼이 진행되는 단계별로 보호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아이가 텐트럼을 일으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막막합니다. 당황스럽기도 하고 불안하고 어떨 때는 아이가 어떻게 되는 것은 아닐까 싶어서 두렵기까지 하지요. 그래서 아이가 텐트럼을 일으킬 때 진행되는 6개 단계별로 보호자가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텐트럼을 일으키는 5살 민수라는 아이를 예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민수는 호기심이 많고 에너지가 넘치는 아이지만 좋아하던 일을 멈추고 좋아하지 않는 일을 해야 하는 전환 상황에서 유독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엄마가 좋아하던 일을 그만하게 하면 종종 텐트럼을 일으킵니다.
민수가 태블릿으로 행복하게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생각해도 너무 오래 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마침 엄마가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분명히 엄마가 태블릿 그만하라고 잔소리할 것 같습니다. 잔소리가 싫은 민수는 엄마의 잔소리 생각에 몸이 웅크려들기 시작했습니다. 다리도 달달 떨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싫어, 싫어 라고 작게 중얼거리기까지 합니다. 이때가 첫 번째 단계, 불씨가 생기는 유발 상황입니다. 이 단계에서 민수의 탱트럼을 막는 방법은 아이가 싫어하는 자극이 무엇인지 빠르게 파악해서 잔소리 대신 아이의 마음에 먼저 공감해주고 분위기를 환기시켜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수야, 게임 재밌지? 어쩌지? 약속한 시간이 이제 5분 남았어. 약속한 시간에 게임을 끝내면 네가 좋아하는 과자 먹으러 가자 라고 부드럽게 말해줍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아이에게 5분 남았다. 빨리 정리할 준비해. 같은 지시하거나 억압하는 말을 하지 않고 게임을 끝내야 하는 아이의 아쉬운 마음을 먼저 읽어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두 번째는 흥분 단계와 가속 단계입니다. 아이는 유발 단계에서 받은 자극이 멈추지 않으면 더욱 불안하고 예민해지면서 행동의 강도가 커집니다. 민수가 게임하는 태블릿에 엄마가 손을 대자 만지지 마! 라고 민수가 소리를 지르며 벌떡 일어납니다. 얼굴이 빨개지고 주먹까지 쥐기도 합니다. 가능하다면 이 단계에서 아이를 진정시켜야 합니다. 단호하면서도 간결하게 소리 지르지 않아, 자리에 앉아 라고 말합니다. 만약 주변에 형제나 다른 가족이 쳐다보거나 구경한다면 민수와 안전한 다른 공간으로 이동시켜서 분리시켜 줍니다. 다음 단계가 가장 위험한 순간입니다. 바로 텐트럼이 폭발하는 위기 단계입니다. 민수는 태블릿을 바닥에 던지고 엄마를 발로 차려고 하는 등 폭력을 행사하고 자기 머리를 바닥에 박으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안전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선 아이가 다치지 않도록 주변의 위험한 물건을 즉시 치워주세요. 그리고 주변에 만약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다면 주변 사람들을 대피시키거나 아이와 거리를 두도록 안내해 주세요. 이 상태에서는 아이에게 소리를 지르거나 혼내는 등 아이를 자극하는 말과 행동을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이때는 아이에게 어떤 말도 잘 전달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선생님이나 부모님은 아이의 행동에 최소한도로 반응하면서 아이가 위험한 행동을 하지 않도록 묵묵히 옆에서 지켜봐 주세요. 만약 집안에서 아이가 물건을 던지거나 부수고 사람을 때리려 한다면 보호자께서 뒤에서 겨드랑이에 어깨에 손을 넣어서 살짝 제지해 주세요. 만약 바깥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마찬가지로 뒤에서 이제 손을 넣어서 살짝 어깨를 잡아주시고 조용한 공간으로 이동해 주시면 됩니다. 다섯 번째는 진정 단계입니다. 위기 단계가 지나면 아이는 점차 진정 단계로 들어섭니다. 울음이나 행동의 강도가 약해지고 다른 사람의 말을 듣기 시작하면서 서서히 통제가 되기 시작합니다. 민수의 경우 몸에 힘이 빠져 늘어지거나 훌쩍훌쩍 울기 시작합니다. 멍하니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때에도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만약 2단계에서 아이가 진정되었다고 해서 너 왜 그랬어? 다시 그러면 안 돼? 라고 혼을 내면 민수는 다시 이전 단계인 흥분, 가속 단계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민수가 스스로 감정을 추스를 때까지 묵묵히 곁을 지켜봐 줍니다. 마지막 6번째로 회복 단계입니다. 아이는 행동이 완전히 가라앉고 진정된 상태가 됩니다. 감정 폭발로 인해 지쳐서 졸려하기도 합니다. 만약 외부에서 이런 일이 생긴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지금은 폭풍이 지나간 상태입니다. 그러니 억지로 깨워서 집에 데려가려고 하기보다 주변에 잠깐이라도 아이가 눈을 붙이고 쉴 수 있는 공간이 있는지 찾아서 그곳에서 좀 쉬게 해주세요.
부모님도 커피 한 모금 하면서 진정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민수도 이때가 되면 호흡이 편안해지고 부모님과 눈을 맞추게 될 것입니다. 아이가 완전히 진정되었다면 그때 비로소 아까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차분히 이야기를 나누고 다음에는 어떻게 표현하는 게 좋을지 가르쳐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민수에게 다음에는 태블릿이 더 하고 싶으면 소리 지르지 말고 엄마 더 하고 싶어요 라고 말해달라고 합니다. 아이를 혼내기보다 아이 마음에 먼저 공감해주고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은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 만약 선생님이나 부모님이 아이의 텐트럼을 처음 마주하게 되면 놀라고 당황해서 같이 흥분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침착하셔야 합니다. 절대 당황하면 안 됩니다. 보호자가 불안해하면 아이는 더 흥분하게 됩니다. 그리고 혼자 해결하려고 하기보다 주변에 도와줄 사람이 있으면 도움을 요청하세요. 먼저 아이의 현재 상황을 알리고 안전거리를 확보해 줄 것을 부탁합니다. 그리고 주변에 위험한 물건이 있다면 치워줄 것을 요청하세요. 만약 동반한 형제나 짐이 있다면 봐주실 것도 부탁합니다. 그리고 외부에서 이런 일이 나오면 지나친 도움이나 혼수를 두려는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상황을 알리고 지나친 간섭은 정중히 거절하세요. 그렇다고 아이를 억압하거나 제압하면 안 됩니다. 아이가 진정될 때까지 손발이 닿지 않는 거리에서 안전을 확보한 후에 상황을 지켜보세요. 만약 가정이나 학교에서 텐트럼이 발생했다면 어떻게 진정시켜야 할까요? 아이를 심리안정실이나 어둡고 조용한 방처럼 안전한 공간으로 이동시켜서 스스로 진정할 시간을 줍니다. 그때 아이가 강하게 거부한다면 억지로 이동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진정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주변을 조용하게 해줍니다. 가장 안전한 대처법은 아이가 편안한 마음일 때, 즉 일상에서 미리 조용한 공간으로 이동하는 연습을 하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만약 쇼핑센터나 식당 등 밖에서 아이가 물건을 던지거나 부수고 사람을 때리려 하거나 또 머리를 벽에 박으려는 자해행동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때 중요한 것은 안전을 위해 즉시 행동을 차단해 주셔야 합니다. 아이가 남을 때리려 하면 나도 모르게 아이를 잡으려고 할 수 있지만 미리 연습한 방식에 따라서 아이의 뒤쪽에서 어깨 아래로 팔을 넣어서 가볍게 안아 다른 사람을 때리지 못하게 차단해 주세요. 그리고 그 상태로 구석이나 비상구 근처에 자극이 적고 안전한 장소로 신속히 이동합니다. 자해 행동을 보인다면 보호자는 더 침착해져야 합니다. 억지로 아이의 몸을 잡으면 아이는 반사적으로 더욱 행동이 격렬해질 수 있습니다. 벽과 아이 머리 사이에 손이나 쿠션처럼 부드러운 물건을 넣어서 아이가 다치지 않게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해주세요. 위기 상황에서 아동을 어떻게 신체적으로 제재할지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아이의 인권과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지금 알려드린 방법은 평소 가정에서 부모님이 간단히 하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선생님이나 치료사 선생님의 경우에는 전문적인 위기행동관리 프로그램을 배워서 시행하셔야 합니다. 이런 텐트럼이 발생했을 때 보호자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절대 아이와 말싸움을 하거나 같이 화를 내서는 안 됩니다. 아이의 행동이 더 커질 뿐입니다. 그리고 아이를 붙잡는 신체적 제지도 해서는 안 됩니다. 신체적 제지는 아이 자신이나 타인을 해칠 명백한 위험이 있을 때만 최소한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이 있습니다. 상황이 종료된 후에는 반드시 어떤 상황에서 왜 텐트럼이 일어났는지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기억이 사라지기 전에 ABC 기록지를 작성해서 텐트럼 직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아이가 무슨 행동을 했는지, 행동 직후 보호자가 어떻게 반응했더니 아이가 빨리 진정이 되었는지
혹은 더 흥분했는지 기록해 두시면 다음에 비슷한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가정이나 학교에서 텐트럼을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니 해도 문제 행동이 나지 않게끔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평소에 일상을 예측할 수 있도록 시각적 일과표를 사용하시고 특별한 일이 있는 날에는 꼭 미리 알려주세요. 텐트럼을 하는 대신 도와주세요, 쉬고 싶어요 라고 말을 할 수 있는 아이에게는 말로 하도록 알려주고 말을 할 수 없는 아이에게는 그림카드나 제스처를 할 수 있게 의사소통을 평소에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아주 사소하더라도 문제 행동을 일으키지 않는 상태일 때 또 바람직한 행동을 했을 때 많이 칭찬해 주세요. 아이들은 엄마의 칭찬과 사랑을 통해 자랍니다. 텐트럼을 일으키는 원인은 무엇입니까? 귀엽고 사랑스러운 아이가 갑자기 바닥에 누워 소리를 지른다면 대부분 부모님은 머릿속이 하얘질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아이는 왜 이런 행동을 하는 걸까요? 이런 텐트럼을 일으키는 것은 다음 4가지가 주요 원인입니다. 첫 번째, 나 이거 가질래. 이것은 바로 내가 원하는 장난감, 젤리, 태블릿을 당장 달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 나 이거 하기 싫어 등은 숙제하기 싫어, 양치질하기 싫어, 정리하기 싫어 등 무언가 하기 싫다는 외침입니다. 세 번째, 나 좀 봐줘. 엄마가 다른 사람과 오래 전화하거나 동생에게만 관심을 줄 때 문제 행동이 터진다면 내게 좀 더 관심을 달라는 표현입니다. 마지막 4번째로 이 느낌이 이상해 입니다. 주변에 아무도 없고 원하는 게 있는 것도 아닌데도 텐트럼을 한다면 이건 아이의 감각이 예민해서일 수 있습니다. 이 4가지 주요 원인을 듣고 우리 아이가 왜 이러는지 알겠어 라고 자신감이 생기셨나요? 그런데 혹시 이런 적 없으셨나요? 분명 선생님이랑 같이 열심히 ABC 기록지도 쓰고 기능평가도 해서 이건 관심을 끌려는 거야 라고 분석해서 선생님과 함께 열심히 무시하기 전략을 썼는데 아이가 좋아지기는커녕 더 뒤로 넘어가고 난리가 난 경험이요. 분명 전문가가 시키는 대로 다 했는데 왜 우리 애한테는 안 먹히지? 라고 좌절했던 순간 아마 한 번쯤은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현장에 나가보면 ABC 기록에 기능이 뚜렷이 보이지 않는데 문제 행동을 하는 아동이 있습니다. 이럴 때 확인해야 하는 숨겨진 변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바로 어제 아이가 잠은 잘 자고 왔는지, 아침밥은 먹었는지, 화장실은 잘 다녀왔는지, 어디 아픈 곳은 없는지 같은 아이의 컨디션입니다. 심지어 비가 오거나 날씨가 흐릴 때도 아이들은 영향을 받습니다. 어른인 우리도 잠 못 자고 배고픈 상태에서 누가 어려운 수학 문제를 풀라고 하면 짜증이 나지 않을까요? 마찬가지로 아이도 컨디션이 좋지 않으면 평소에는 쉽게 넘어갈 일도 큰 문제 행동으로 터지기도 합니다. 전문 용어로는 이를 배경사건이라고 합니다. 화약고에 화약이 가득 차 있으면 작은 불씨 하나에도 큰 폭발이 일어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평소와 다르게 심하게 떼를 쓰거나 중재가 안 먹힐 때는 먼저 아이의 상태를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평소보다 아이가 컨디션이 좋지 않다면 중간에 쉬는 시간을 주시거나 평소보다 쉬운 과제를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버릇이 될까봐 같은 과제를 주려고 하기도 하시는데 아이가 문제 행동을 한다면 어차피 수업을 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좀 쉬운 과제를 주면서 칭찬을 해주시는 편이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할 게 있습니다. 우리는 자꾸 문제 행동의 기능을 하나만 찾으려고 해요. 이거는 관심 끌기야. 이거는 회피야. 이렇게 딱 잘라 말하고 싶어 하죠. 하지만 우리 아이들은 로봇이 아닙니다. 난 지금부터 선생님 관심을 끌기 위해 소리를 지를 거야 라고 치밀하게 계획하고 행동하는 아이는 없습니다.
그냥 기분이 나쁘고 답답하고 불안해서 터뜨리는 겁니다. 그냥 잠을 잘 못 자서 짜증이 났고 수학 문제는 너무 어려워서 피하고 싶었고 선생님이 나 좀 달래줬으면 좋겠고 집에 가서 쉬고 싶고 이 모든 마음이 섞이고 섞여서 으악 하고 터진 겁니다. 그러니 무조건 무시하기 하나만으로는 해결이 안 되었던 거죠. 만약 우리 아이가 이유 없이 때를 쓴다고 느껴질 때 ABC 기록지 넘어 아이의 마음을 읽어주세요. 어젯밤은 잘 잤는지, 배는 고프지 않은지, 속은 편안한지, 아이의 마음은 불편하지 않은지요. 아이가 행복하고 편안한 마음을 가져서 일상을 편안해지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긍정적 행동 지원의 핵심입니다. 아이의 마음이 편안해지면 문제 행동이 발생하더라도 훨씬 쉽게 가라앉을 것입니다. 텐트럼이 일어났을 때 대처법과 줄이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아이가 텐트럼을 일으키지 않도록 미리미리 예방하고 조심한다 해도 모든 상황을 사전에 중재할 수는 없습니다. 텐트럼이 가급적 일어나지 않으면 좋겠지만 아무리 사전에 잘 예방해도 어쩔 수 없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일단 텐트럼이 일어났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리고 텐트럼을 줄이는 방법은 없을까요? 아이가 이미 바닥에 드러누워 울기 시작했다면 다음 3단계를 기억해 주세요. 첫 번째 단계, 안전 확보가 최우선입니다. 아이가 자신을 때리거나 남을 공격하는 위험한 행동을 한다면 주변에 위험한 물건을 치우고 아이가 다치지 않도록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먼저입니다. 이때 아이를 말리려고 다가서서 잡으려고 하기보다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단계, 안 돼라는 말도 부정적인 반응도 절대 하지 않습니다. 아이가 물건을 던지고 공격을 한다면 나도 모르게 화가 나서 아이를 혼내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보호자의 반응이 아이를 더 흥분시킬 수 있습니다. 되도록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엄마의 표정이 안 좋으면 아이가 오히려 더 흥분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아이에게 의도적으로 표정을 보이지 않고 가급적 아이 쪽을 쳐다보지 않고 다른 곳으로 시선을 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면서 만약 아이가 위험한 행동을 하려고 할 때 조용히 물건을 치우거나 손으로 부드럽게 막으세요. 화난 표정이나 거친 동작도 금물입니다. 감정이 섞이지 않은 중립적인 동작으로 아이가 원하는 관심과 회피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셔야 합니다. 세 번째 단계, 아이에게 적절한 사전 대응 절차를 미리 마련하는 것입니다. 아이가 텐트럼이 일어날 때 어떤 양상을 보이는지, 그에 맞춰 어떻게 대처하면 되는지 등을 상황별로 미리 계획을 세워두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전자기기 소리에 무척 예민한 민수가 있습니다. 평소 전자기기 소리가 나면 귀를 막고 소리를 지르는 행동을 보인다면 이는 텐트럼이 일어나기 전 전조 행동입니다. 이때는 즉시 하던 일을 멈추고 아이를 근처 조용한 곳으로 이동하는 것입니다. 만약 타이밍이 늦어서 이미 텐트럼이 터졌다면 부모님 중 한 분은 주변을 수습하고 나머지 한 분은 아이를 바로 조용한 곳으로 데리고 이동합니다. 만약 아이가 자해나 타해 행동을 보인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어디로 이동해야 할지 부모님이나 선생님이 사전에 준비해두고 충분히 연습을 해둡니다. 예를 들어 아이가 소리에 예민하다면 외출할 때 귀마개를 준비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그래야 텐트럼이 터졌을 때 당황하지 않고 대처할 수 있습니다. 특히 발달이 느린 아이들은 사전에 미리 준비하는 이런 전문적인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여기서 잠깐 행동 전문가의 육아 팁. 텐트럼이 아니라 아이들의 떼쓰기는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이럴 때는 PBS, 즉 긍정적 행동 지원 프로그램을 좀 더 간결하고 단호하게 적용해 주시면 됩니다. 아이가 마트에서 예정에 없는 장난감을 사달라고 떼를 쓴다고 해봅시다. 이때는 주변의 시선이 아무리 따가워도
아이의 행동을 단호하게 무시하고 안 되는 상황에서는 끝까지 안 된다는 일관성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우리가 일관된 태도를 유지해야 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아이들은 부모의 반응을 통해 세상의 규칙을 배우기 때문입니다. 만약 부모님이 어떤 날은 안 된다고 했다가 어떤 날은 시끄러우니까 사준다고 한다면 아이의 머릿속은 혼란에 빠집니다. 더 무서운 건 간헐 강화의 함정입니다. 10번 중에 한 번이라도 때를 써서 성공한 경험이 생기면 아이는 다음번에 더 크고 더 강하게 소리를 지르게 됩니다. 마치 당첨 확률이 낮은 복권에 더 집착하게 되는 것과 같은 원리죠. 결국 일관성 없는 대처는 아이의 문제 행동을 더 견고하게 만드는 최악의 처방전이 되고 맙니다. 반대로 부모님이 끝까지 안 되는 것은 안 된다는 신호를 주면 아이는 비로소 때를 써도 소용없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스스로 감정을 조절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잊지 마세요. 영국의 한 연구에 따르면 인간의 어떤 행동이 습관으로 자리를 잡으려면 평균 66회의 반복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오늘 한 번의 성공이 끝이 아니라 약 2달간 일관성을 유지하며 아이에게 새로운 소통 방식을 가르쳐 준다는 마음으로 길게 보셔야 합니다. 아이들은 성장하면서 충분히 문제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보호자가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아이들의 향후 행동이 달라집니다. 결국 교육의 핵심은 하나, 문제가 되는 나쁜 행동은 줄여주고 좋은, 올바른 행동은 칭찬을 해서 늘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평소 텐트럼을 자주 일으키는 아이라면 평소 일상에서 미리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당연히 텐트럼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아이가 텐트럼을 일으키지 않게 하려면 뭔가를 하기 전에 미리 알려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먼저 이거 하면 다음에 저거 하자 라고 미리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때 아이가 하기 싫어하는 일, 예를 들어서 양치하기 같은 것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좋아하는 일, 예를 들어서 TV 보기를 할 수 있다고 약속하면 좋습니다. 숙제 먼저 하면 게임할 수 있어 라고 말해주는 것이지요. 그리고 좋아하는 활동이 끝나기 5분 전, 1분 전에도 미리 알려줍니다. 이제 곧 정리할 시간이야 라고 부드러운 말로 사전에 알려주시면 아이가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어서 떼쓰기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아이가 텐트럼을 일으키는 이유는 다양하지만 대부분 자신의 의사 표현이기도 합니다. 주로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아이가 자주 일으키죠. 따라서 말로 표현하기 힘들어 텐트럼을 일으키는 아이에게는 그림카드나 제스처를 통해 주세요, 쉬고 싶어요 라고 기능적으로 의사소통하는 방법을 평소에 가르쳐주고 연습시켜주세요. 아이의 행동을 바꾸는 것은 마라톤과 같습니다. 길고 힘든 과정이지만 아이가 가진 힘을 믿고 기다려주세요. 그러다 보면 분명 아이는 텐트럼을 일으키지 않고 말로 표현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러면 비로소 소통이 시작되는 것이죠.